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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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중입니다. 박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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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중. Hello guys, this is 대충 Park. 대충 Park. 대충 Park. 네, 드디어 제 이 소박한 계정이 구독자 100분을 달성했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하고 싶어 했던, 저만 하고 싶어 했던 이제 Q&A를 이제, 찍으려고, 이렇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만 하면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제 동반자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 녀석. 요 녀석. 이게 연꽃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 연밭에 연꽃이 다 시들고 나면 이렇게 그 연밥 있잖아요. 있는 이 부분만 이렇게 말라 비뚤어진 채로 남아 있어요. 이제 이거를 너무 특유의 약간 기괴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제 채취를 해서 꺾어서 이제 투명 레진 있죠? 크리스탈 레진에 이제 밀봉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 작업 이제 작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했던 개인전에 실험실 컨셉으로 그때 만들었던 설치 미술 작업이 있어요. 이제 그것의 일부분이었어요. 일부분이고 이제 이렇게 집에 갖고 온 거죠. 꽤 무거워요. 이게 지금 비커가 네, 1000ml까지 수용 가능한 굉장히 큰 대형 비커에 이제 레진을 촘촘히 부은 거죠. 사실 이 안쪽 소리가 조금 흥미롭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얘를 가볍게 또들또들하면서 질문에 답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질문이 하나도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래서 질문을 몇 개 올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마터면 제 염원을 못 이룰 뻔했네요. 네, 뭐 사실 좀 100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호들갑스럽다는 생각은 사실 조금 있었는데 한번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떠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질문을 한 20개 정도 받았어요. 두 분에게. 크리미미님하고 한호 ASMR님에게 각자 10개씩 해서 20개를 받았는데 하나씩 질문을 답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크림미미님이 해주신 질문 10개 먼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ASMR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마이크 구매가 가장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일종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를 이게 제가 이제 그 영상 설치 작업을 할 때 그 대사 녹음 때문에 마이크를 사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장비 테스트 겸으로, 사실 ASMR이라는 컨텐츠는 굉장히 좋아해요. 몇 년째 굉장히 좋아하는 컨텐츠이긴 했어요. 왜냐면 잘 때 전 귀가 예민해서 이제 전 식구들이랑 같이,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데 좀 주변 소음에 예민해서 이제 막 가족들 코 고는 소리라든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잠을 자다가도 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차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ASMR을 몇 년 전에 접하게 됐어요. 처음. 그때서부터 이제 완전 ASMR 중독자가 돼서 요새 잘 때 꼭 이제 한두 개씩 듣다가 잠을 잡니다. 그래서 ASMR이라는 콘텐츠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ASMR을 이렇게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죠. 이렇게 우연하게 마이크 장비를 사게 되고 장비 테스트 겸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아마 향수병 가지고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미흡하고 심지어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거든요. 볼륨 조절에 완전히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겨울에 정말 최근이죠.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을 하게 된 시점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달에서 2달 정도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좀 뭔가 꾸준히 하나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우울증 심화 기간이었어요. 우울증 심화 기간.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라도 뭔가를 좀 꾸준히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ASMR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조금씩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SMR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 저는 서울에 살고는 싶지만 살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지금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 쪽이죠. 원래는 대전 출생이에요. 대전에서 나고 자랐어요. 나고 자랐다가 세종으로 이제 집안 식구 전체가 이사를 하게 돼서 세종시에 살게 된 지는 아직 10년이 조금 안 됐어요. 세종 자체가 이제 엄청 신도시죠. 조금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도 이제 겨우 몇 년 안 돼서,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도 완전 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거의 막 아파트만 몇 개 있고 다 공사하고 있고 그랬는데, 요새는 조금 사람 사는 티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편해졌어요, 생활이. 그때는 뭐 시켜 먹고 싶어도 시켜 먹을 만한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배민에 뜨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종시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사고 싶은 마이크가 있는지. 저는 일단 제일 먼저 갖고 싶은 거는 그 로드 NT5인가? 그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마이크 있잖아요. 걔가 굉장히 저는 공간감 있는 소리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지금 이 마이크는 아무래도 공간감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마이크가 양방향 마이크긴 한데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공간감 있는 소리를 만들기가 조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쪽으로 되어 있는 그 로드 마이크는 그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마이크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갖고 싶은 마이크가 있다면 로드 NT5를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질문. 마이크 녹음 파일과 카메라 비디오 파일을 어디에 옮기고 어떻게 옮기는지. 사실 어플이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 유튜브 편집 어플. 근데 저는 어플보다는 사실은 저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자주 애용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작업할 때도 그렇고
예전에 간단하게 그 약간 기록 영상 외주를 받아서 촬영 편집 일도 진짜 잠깐 했었어요. 정말 허접한 도구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쓸 줄 아는 게 사실은 유일하게 프리미어 프로밖에 없어요. 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 그래서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써서 작업을 하고 이제 마이크 녹음 파일, 이제 제가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잖아요. 녹음 파일과 지금 찍고 있는 이 비디오 파일을 이제 노트북에 옮긴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로 이제 그 파일들을 불러와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싱크로를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제 영상이 보면은 미묘하게 살짝씩 이 영상과 그 소리의 싱크로가 묘하게 어긋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편집을 하다 너무 안 돼서 이제 그냥 이쯤에서 그냥 영상 추출해버리자 하고 추출해버린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영상 모든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6번 질문에 편집 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네, 저는 앱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저는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 작업을 해요. 7번째 질문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저는 30대고요. 그냥 정확히 툭 가고 얘기하면 아직 만 나이 그게 정책이 안 들어왔죠. 6월서부터 적용이 되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아직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35살입니다. 이제 곧 만 나이가 적용이 되면 33이 되겠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로 35살입니다. 그리고 8번째 질문. 이팅 사운드 찍을 계획이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팅 사운드를 제가 잘 안 듣는 컨텐츠이기도 하고 근데 좀 도전을 해보고 싶긴 한데 제가 먹는 입이 사실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막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어서 이게 이팅 사운드는 좀 먹는 소리를 쫀득하게 그리고 길게 잘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은근히 좀 드시는 양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게 먹으면서도 좀 찰진 이팅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좀 있어서 아직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나중에 조금 몇 번 연습을 해보고 도전을 해볼 기회가 있다면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ASMR 유튜버는 저는 조금 저는 리오라는 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ASMR 첫 입문 영상이 그 리오님의 리오 ASMR님의 그 조선시대 그 사극 롤플레이 영상 시리즈가 있어요. 그걸로 ASMR를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 리오님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요새는 한국 유튜버 분들보다 외국 유튜버 분들을 좀 많이 듣는데 아마 프랑스 분일 거예요. 이제 프렌치 유튜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라이트 코티지 ASMR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소리를 너무 포근한 소리를 잘 내세요. 그리고 그분이 롤플레잉 하실 때 그 가끔 이제 특정 시대를 정해놓고 이제 롤플레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땐 그분이 조금 그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지 최대한 그 본인이 설정하신 시대의 고증을 굉장히 잘 살리시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의상, 소품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본인이 최대한 하실 수 있을 만큼 조사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분의 그 비하인드 영상 이런 데에서. 그래서 너무 정말 대단하다. 이제 저 정도의 노력은 있으셔야 정말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 이제 확보가 충분히 되는 이제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정말 쉬운 거 아니다라는 되게 진짜 그런 일에 어떻게 보면 일이잖아요. 일에 그 책임감을 그 가지고 하시는 그런 직업적인 애티튜드 그런 태도적으로도 너무 제가 좋아해서 요새는 그 문라이트 코티지 ASMR 그분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은 미국 분인 것 같아요. 미국 분인가 아무튼 영어를 주요 이제 메인 랭귀지로 쓰시는 나라분인 건 확실한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분도 문 어쩌고 ASMR인가 하는데 근데 그분이 1920년대 ASMR 시리즈가 있어요. 롤플레잉 시리즈가. 그게 요새 너무 빠져들어서 자기 전에 요새 그 시리즈만 많이 듣고 자요. 아마 유튜브에 1920 ASMR 치면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분이 딱 그 시대에 맞게 진짜 정말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롤플레잉 ASMR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분은 자막 지원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영어 듣기 평가를 해야 합니다. 영어 듣기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크리미미님의 마지막 질문이네요. 닉네임이 왜 박대충인지. 사실 이 질문은 계실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이 박대충이란 게 대충 한다는 그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컨셉이에요. 제 나름대로의 이 채널의 정체성이자 컨셉입니다. 뭔가 허름하고 뭔가 대충 찍은 듯하면서도 이제 소리로는 이제 그렇지 않은 듯한.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이 계정은 브이로그 계정이었어요. 제가 이제 우울증 처음 걸렸을 때 약간 영상 일기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정말 브이로그였고, 그때는 이제 그래서 제가 영상 기록을 남기는 거에만 이제 중점이었지 구독자분들을 어떻게든 늘려보자라는 계획은 없이 정말 그냥 뭐 제가 그냥 영상 일기 올리는 계정이었죠. 그때도 약간 바이브가 그냥 대충 대충 해서 하자 해서 이제 대충.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성씨는 박씨가 아닌데 어쨌든 김이박 이 세 성씨가 우리나라에선 가장 이제 널리 퍼져 있는 성씨잖아요. 그래서 후보가 있었어요. 박대충이냐 김대강이냐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투표로 받아서 박대충이 조금 더 어감상 좀 재밌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제 유튜브 이름은 박대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호 ASMR님의 질문 10개를 답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호 ASMR님 그리고 아까 질문 남겨주신 크리미미님 두 분 다 질문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호 ASMR님의 첫 질문은 그거였어요. 영어는 따로 배우신 건가요? 배울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유학 경험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예술을 전공했고요. 석사 공부를 영국에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남짓 이제 영국에 이제 게다가 런던 한복판에 이제 2년 정도 살았던 경험이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공부도 하고 논문도 쓰고 그랬기 때문에 영어를 아주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영어를 사용했던 경험이 약 2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려면 거기서 요구하는 영어 공인 시험 성적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때 영어 공부를 좀 빡세게 하긴 했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여쭤보신 게 두 번째 질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우울증이 계기였죠. 우울증이 계기여서 이제 영상 일기를 좀 만들어 보자가 처음 이 계정을 만들게 된 계기였고, 이제 이렇게 ASMR 계정으로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시작한 것도 정말 최근에 이제 우울 심화 기간에 이제 제가 일기를 넘어서 아예 좀 꾸준히 뭔가 제가 좀 마음 붙이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ASMR 계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된 거죠. 유튜브 구독자 목표 수가 어떻게 되시냐고,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한호 ASMR님의 처음엔 100분이 목표였어요. 저는 단거리 계획을 잡는 걸 좋아해요. 장거리 계획은 제가 잘 못 만들어요. 왜냐면은
하다가 지칠 것 같잖아요. 뭔가 장거리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100분을 달성했잖아요. 이제 300분이 지금 제 새로운 목표입니다. 300분. 300 subscribers가 지금은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 본명, 실제 이름이 궁금하다고 이제 4번째로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름이 좀 특이해요. 게다가 이제 저는 작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일단 제 본명을 알려드릴게요. 제 본명은 강청아입니다. 성씨는 그러니까 강씨고요. 강씨에 그 심청아 할 때 그 청아 있죠? 이제 그렇게 그 2개를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청아. 그래서 저는 영국에 있을 때 영어 이름을 안 썼고 제 가운데 이름인 청자를 그냥 주로 썼어요. 청. 항상 제 이름을 물어보면 그냥 please call me 청 이런 식으로 청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제가 심지어 검색을 해봤거든요, 어제. 이게 강청아라는 이름을 치면 민망하게도 대다수가 제 얘기입니다. 제 전시 소식이나 그거에 관련된 기사나, 그리고 특히 제가 좀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약간 그런 인터뷰 영상, 전시에 대한 인터뷰 영상도 있고, 심지어 제가 유학 시절에 제 유학 동기분 부탁으로 찍은 이제 제 유학한 학교 생활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인터뷰 유튜브 영상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름을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지 않을까. 좋아하는 음식 또는 싫어하는 음식. 저는 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콩과 팥. 근데 두부는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생콩을 이용해서 막 콩자반,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입에도 못 대요. 그래서 저는 콩과 팥, 그래서 저는 팥죽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약간 채소 중에는 약간 목을 텁텁하게 만드는 채소 있잖아요. 호박, 감자, 고구마를 먹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은 2개인데요. 하나는 마라샹궈고요. 하나는 피자입니다. 동서양의 만남이죠. 마라샹궈는 유학 시절에 본격적으로 맛을 들였어요. 왜냐면은 한인타운이 좀 외곽에 있어요. 그 영국의 외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나타운이 좀 가까워서 자주 이제 그 동양 음식을 먹고 싶으면은 이제 차이나타운에 많이 가는데 거기에 마라샹궈 맛집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라샹궈를 정말 맛있게 거기서 맛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마라탕은 잘 안 먹고 마라샹궈를 주로 사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마라샹궈랑 피자를 제일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은 콩, 팥 이 2 종류를 제일 싫어하고, 그 다음으로 약간 감자, 고구마, 호박 이런 거 들어가는 류를 잘 못 먹습니다. 그 외에는 웬간한 건 다 잘 먹어요. 저는 날 것도 잘 먹고, 회 이런 것도 잘 먹고, 홍어 이런 애들은 아직 도전을 제대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웬만한 회는 다 먹습니다. 일식도 좋아하고 양식도 좋아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ASMR 유튜버는 아까 크리미미님의 질문에 제가 답을 했으니까 이 질문은 가볍게 패스할게요. 크리미미님의 9번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입문은 리오님으로 했고 요새는 좀 외국계 분들 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따로 하시는 직업. 네, 저는 직업이 있죠. 예술가가 직업의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가장 첫 번째 메인 직업은 예술가, 아티스트. 예술가가 직업이고, 요새는 네, 부끄럽지만 가끔 교수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네, 대학에 강의를 나가기도 하고요. 네, 저는 그래서 작가님과 교수님을 요새 들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사고 싶은 마이크.
가 있나요? 라고 9번째. 어떻게 7번째 빼먹었어. 죄송합니다. 7번째로 MBTI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확신의 인프피. 그러니까 INFP죠. 저는 MBTI 검사를 여지껏 한 5번, 6번 해봤는데 가끔 이게 바뀔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신기하게 꼭 인프피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제 MBTI를 물어볼 때도 저는 항상 확신의 인프피라고 대답을 합니다. 5번, 6번 검사해본 결과 다 인프피였어요. 저는 항상 인프피였습니다. 그래서 제 MBTI는 INFP 사고 싶은 마이크가 있나요? 이것도 아까 크리미미님 질문에 답했듯이 지금 당장 너무 갖고 싶은 거는 로드 NT5. 로드 NT5가 너무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굳이 로드 NT5가 아니어도 이렇게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소리를 수음할 수 있는 좋은 마이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좀 공간감 만드는 그런 소리를 좀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런 ASMR을 만들어보고 싶어졌어요. 추천받습니다. 그리고 한호 ASMR님의 마지막 질문은 즐겨보는 드라마 또는 영화 였어요. 드라마는 저는 정말 극소수만 봤고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본 드라마는 그 괴물이라고 그 여진구 그러니까 신하균 배우와 여진구 배우가 나온 스릴러 작품이 있어요.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본 드라마는 그 드라마였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드라마는 대중매체잖아요. 굉장히 대중매체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뚜렷한 점이 일단 전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괴물이고요. 괴물이고 영화는 전 제 인생 영화가 있습니다. 여지껏 살면서 정말 거짓말 안 치고 30번 넘게 본 영화가 있는데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전기 영화예요. 사실은 모차르트의 전기 영화의 탈을 뒤집어 쓴 너무 깊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살리에리에 대한 영화예요. 전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충격을 너무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창작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살리에리의 고뇌에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료 작가들이나 가끔 동료 작가들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교수님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직업 특성상 그렇게 되면은 가끔 그렇게 영화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저는 항상 아마데우스를 제 인생 영화로 꼽습니다. 아마데우스 굉장히 오래됐어요. 1970년대인가 아마 80년대에 개봉된 영화고요. 네, 저보다도 나이가 더 들었죠. 네, 굉장히 잘 만든 영화고 그래서 그리고 영화가 그래서 모든 영화의 그 사운드 트랙이 모차르트가 작곡한 클래식 음악으로 모든 사운드 트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클래식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미술을 하기 전에는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클래식 피아노. 그래서 클래식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고뇌를 하고 싶을 때 아직도 종종 꺼내보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호 ASMR님의 질문이 2개가 더 있어요. 우울할 때 해소법. 우울할 때 저는 아무래도 우울증 환자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지금은 경증이에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가끔 이게 아까 말했듯이 심화가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많이 웁니다. 우는데 저는 우는 걸 남들한테 보여주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웁니다. 진짜 많이 울면 한 3일씩은 우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뱉어내지 않고서는 너무 괴로워서 거의 뱉어내는 수준으로 이제 우울증을 좀 덜어낼 때, 우울감을 좀 덜어낼 땐 그렇게 하고 보통 이제 그냥 좀 울적하다 그럴 때는 네,
영화를 봐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마데우스 같은 제 인생 영화를 볼 때도 있지만은 전 조금 그럴 때는 오히려 대중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마이너한 약간 예술, 흔히 말하는 그런 아트필름에 드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따로 이제 사실은 스트리밍 해주는 외국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항상 구독을 해놓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엄선해주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마이너한 영화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맥주 한잔 하는 거죠. 맥주 한 잔 곁들이면서 이제 그런 영화를 보고 이제 잠을 잡니다. 보통 이제 제가 좀 울적해. 나 오늘 조금 기분이 좀 다운된 것 같아 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만의 그런 루틴으로 이제 해소를 하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이네요. 12번째 질문. ASMR 말고 다른 영상 찍을 게 있으신가요? 당분간은 ASMR만 찍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전엔 제가 브이로그를 올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브이로그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루하루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루 일상적인 거를 다 일일이 기록할 정도로 사실은 바지런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ASMR만 계속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기록용으로 조만간 제가 개인전 때 미술관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주신 제 작업 소개 겸 가벼운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걔를 이제 좀 일종의 백업용으로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그 외에는 당분간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은 ASMR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22개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꽤 나왔네요. 지금 30분 정도가 넘었는데 어떻게 좀 일단 저의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질문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듣게 되시는 분들도 저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만약에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이 영상으로 인해 해소가 조금이나마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거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